역대상 10장 32절 말씀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그들은 그 모든 행들을 통솔하는 자이며 시대의 추세를 알아야 통솔력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뭘 몰라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오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게 뭐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있어. 이런 반발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다면 시대의 큰 흐름들을 딱 깨뚫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저 사람 말은 들어야 돼. 그러면서 따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통솔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세계적인 시대 추세는 크게 두 가지이고요. 하나는 기후위기, 하나는 인공지능. 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또 인구 소멸, 인구 절벽, 이런 것까지 합쳐지면요, 정말 쓰나미예요. 이제는 이제 기후위기는 시시각각 우리 피부를 찌르는 그런 현실이 됐죠. 그렇죠? 지금도 많이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계속해서 인공지능과 기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남의 불 건너 강 건너 불구경인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내 피부를 찌르고 있죠. 그렇죠?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불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2014년도에 민간 차원에서요, R200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대세가 됐어요. 10년이 지나니까요. 참여한 이 R200에 참여한 기업들은요, 최대한 2050년까지 최대한이에요. 근데 유럽은 이미 2030년으로 100% 쓰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R200은 2050년, 최대한 2050년. 우리나라는 끌고 끌어서 2050년까지 R200 100%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력 뭐 이런 걸 쓰겠다. 그런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만을 써야 되는 그런 운동이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은 사정이 아주 딱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아주 낮아요. 삼성전자라든지 뭐 SK라든지 LG라든지 비중이 아주 낮아요. 그런데 100% 써야 돼요. 언제까지요? 2030년까지. 길어야 2050년. 그래서 R200 글로벌 체인에서 배출될 위기죠. 이미 앞서가 있는 그런 세계적인 대기업들이요, 너도 하고 있니? 이렇게. 세계적인 대기업들하고 뭐 우리나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이게 공급이라는 것이요, 세계적인 기업 공급이라는 것이 체인이잖아요. 그렇죠?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앞서는 사람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다면 넌 탈락. 이게 글로벌 체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부족하기도 한데,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기도 한데, 돈 주고 옷도 던져 사와야 되는데, 사와야 될 것도 맞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사와야 될지를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요, 납품 중단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무역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훨씬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역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이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14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강국이잖아요. 무역 적자 14개월 치고요. 이미 누적 적자가요 300억 달러, 한 35조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중국 무역 수지가요 계속해서 93년부터 흑자만 보다가 올 들어서, 그죠, 100억 달러, 한 13조 정도 되죠. 그죠?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1분기 중국 무역 적자는요 78억이니까 80조 넘었었네요. 무역 적자 1위 국가가 중국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도체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인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렇죠? 지난 1분기에 4조, 3조. 근데 2분기에도요 3조 뭐 이 정도 적자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요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때, 그죠,
알리백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알리백 아냐 그랬더니 알리백이 뭐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알리백이 재생에너지를 안 쓰면 거래를 끊어버리겠다. 알리백이 무역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수준의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5%밖에 안 돼요. 웃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웃돈 주고 사올 때도 없는 거예요. 유럽발 알리백의 공습이 녹색 보호주의 지금 우리 무역 장벽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요 알리백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국내 부품사 계약 취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무역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무역 적자는 계속 더 늘어나겠죠. 그죠? 전기차 세실 모터 부품을 제조하는 D사 이게 샤오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유명한 부품 회사이죠. 그죠? 볼보사에 납품을 할 정도니까 그죠? 근데 2025년까지 2050년도 아니죠. 2025년까지 모든 제품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서 납품해달라. 볼보 그렇게 했어요. 하청업체 한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습니까? 2025년은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거래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납품 계약이 최종 무산되었어요. 알리백을 이 목표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서를 반드시 이제 제출을 해야 어떻습니까? 수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동공단도 그렇고 시어공단도 그렇고 잘 나가는 회사들은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이게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방금 불이었잖아요. 그죠? 불국이었잖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돈 많이 버는데 돈만 많이 벌면 돼. 근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야 거래 중단하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거래가 바뀌는 이것은 하나의 기업, 이 시아공단에 있는 하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걸치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하나의 시작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알리백 가시밭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정부는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 쓰겠다. 이것을 21%로 낮춰버렸어요. 그 자리를 원전과 수력발전으로 채우겠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8.3%밖에 안 돼요. 8.3%요. 근데 덴마크 78%, 캐나다 68%, 독일 41%, 영국 41%, 프랑스, 일본 원전 강국, 프랑스, 일본도 20%가 넘어서 우리는 8%죠. 그렇죠? OECD 평균이 31%, 우리 8%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알리백에 가입하고 싶어도 조달할 재생에너지 자체가 없어요. 최근에 LG전자도 됐습니까? 와, 강력한 태양력 발전 시설을 만들고 우리도 알리백에 가입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죠? 알리백 못하겠으니까 CF백 하자. 그래서 안방용 이런 기준을 해서 이거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알리백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발전까지도 집어넣자. 그러면서 뭔가 국려지책으로 가이드를 내놨는데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반응이 없죠. 알리백은 리뉴얼러블 에너지백이에요. 그죠?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100% 쓰겠다. CF백은요, 카본 프리 에너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 100%. 거기다가 원전과 수소 에너지를 넣었죠. 그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리백은 407개 기업이 가입을 했는데요. 여기는 CF백에는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상당수 기업들이 야, CF백 뭔지 모르겠고 참여할 의사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기후위기는 그죠? 이렇게 무역 자체가 안 되는, 무역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 무역 자체가 안 되는 무역위기, 경제 불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기후위기 뭐 이렇게 플라스틱 좀 안 쓰고 뭐 컵 좀 줄이고 뭐 이런 내가 생활에서 좀 줄이면 되지 않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죠?
바로 충격으로 다음에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도 하고 또 설교에서도 많이 했죠. 기후변화와 인공지능에 따른 경제불안. 인공지능은 실직 때문이죠. 많은 실업을 일으키고요. 기후변화는 뭡니까? 이렇게 알리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야 그래 끊자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미래에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데 지금 쓰나미가 닥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경제위기를 부르고 인공지능 문제는 실직위기를 부르고 있죠.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꾸준히 대비해온 그런 경우에는 거대한 기회를 계속해서 잡게 될 것입니다. 시험공단에서 그래도 힘들지만 알리베 이런 걸 재생에너지를 준비해 왔다면 어떻겠습니까? 기회를 잡는 것이겠죠. 그렇죠? 2045년쯤 되면 이전과 전혀 다른 특이점이 뭡니까? 특별하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2045년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뢰 겁먹지는 맙시다. 탄소 배출을 더 줄이는 그런 생활 습관을 저도 그죠. 저도 좀 플라스틱 둘이 사는데도 플라스틱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줄일까 생각. 이게 도대체 내가 하는 것이 1조 분의 전 세계에서 해야 되는 그런 모든 해야 되는 조치 대비 중에서 내가 하는 게 1조 분의 1 정도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들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그래도 난 이 정도 했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 태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고 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얘기지만요, 불도 좀 끄시고요, 전등도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좀 끊어오시고요. 박스 배출이라든지 이렇게 잔소리 같지만 플라스틱 배출도 좀 줄이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자는 얘기죠. 그게 전 세계가 할 걸 1조 분의 1밖에 안 될지라도 1억 분의 1도 아니더라고요. 1조 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도 익혀나가자. 이용해야 될 거예요. 이용해야 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죠.